여러분, 중앙호사는 수요일에 볼 거고요. 제가 공지를 올렸고, 어, 그 계산기, 근계정 안 되는 계산기 이제 갖고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제가 시험 문제는 다 아직 안 냈는데, 그 만약에 좀 내게 되면 그 유형 같은 거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 같은 거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좀 자동제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수준은 그냥 연습 문제 수준 선에서 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내진 않겠지만, 그래서 연습 문제를 보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그, 저기 연습 문제 그 솔루션이 되게 불친절하죠. 그죠? 특히 5장은 되게 불친절한데, 그걸 보면서 일단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오늘 제가 그 리드레 컴pen세이터 설계하는 문제를 조금 풀어 드릴 건데, 그걸 바탕으로 일단 좀 고민을 해보시는 걸로. 그러니까 연습 문제 솔루션은 사실 보너스로 올려드린 거니까 그걸 보시고 그게 왜 답이 왜 이렇게 나왔나 좀 고민해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질문해 주세요, 메일로.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난 시간 거 복습 간단히 하고 니드 컴펜세이터랑 렉 컴펜세이터 설계 문제 하나씩 이제 풀어보는 걸로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렉 컴펜세이터라고 했고요. 렉 컴펜세이터. 그래서 캠 컴펜세이터의 기본적인 꼴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펜세이터를 설계를 해라라고 하면 이 Z랑 P를 결정을 하고 근계적에서 K를 이제 결정을 하면 이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설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렉 컴펜세이터의 경우에는 이 분자가 더 큰 경우, 0점이 더 큰 경우죠. 그 이유는 이제 S에다 0을 넣었을 때 얘를 이제 증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Z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렉 컴펜세이터는 PI 제어기랑 이제 대응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렉 컴펜세이터는 언제 쓸까? 그럼 PI 제어기를 쓸 때 렉 컴펜세이터를 대신 쓴다는 거죠. 그래서 I 제어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 렉 컴펜세이터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상 상태의 오차, 스테디 스테이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 컴펜세이터랑 렉 컴펜세이터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얘네들이 쓰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리드 컴pen세이터는 트랜지언트 성능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트랜지언트 성능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 시간 영역 사양에서 저희가 다루는 애들 있죠. 그죠? 3.4절에서. 그래서 걔네들 뭐 이제 뭐 라이즈 타임이라던가 오버슛이라던가 걔네들이 이제 성능이 결정이 되는데 걔네들이 뭐로 결정돼 있냐면 그 폴의 오메가 n이랑 제타로 결정이 되죠. 그죠? 수식을 보면 다 이걸로 결정이 돼 있어요. 특히 2차식일 경우에.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도미넌트 극점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2차식이 아니더라도 이게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트랜지언트 성능은 도미넌트 극점, 도미넌트 루트 또는 오메가 n과 제타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리드 컴펜세이터를 설계를 할 때는 이런 이제 오메가 n이나 제타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근계적의 오메가 n과 제타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된다. 그렇죠? 뒤에서 제가 문제 하나 풀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레컴펜세이터는 어 요런 꼴로 생겼고 이제 둘 다 이런 컴펜세이터 형태인데 P랑 Z의 이제 크기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고 레컴펜세이터는 스테디 스테이트 성능을 향상을 시킨다. 그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거는 T가 무한대로 갈 때고 이거를 S 도메인으로 가져오면 S가 0으로 갈 때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S0 근처 우리가 루트 로커스를 그렸을 때 S0 근처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S0 근처에서의 게인을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들어서 알겠지만 S는 0 근처에서 게인을 높이는 것 자체가 오차 상수를 키우죠. 그죠? 스테이지 스테이트 에러를 낮추고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레컴펜세이터는 어, 트랜지언트 성능을 향상을 시킬까요? 아닐까요? 트랜지언트 성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레컴펜세이터는 트랜지언트 성능을 향상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향상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레컴펜세이터는 트랜지언트 성능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트랜지션트 성능을 건드리지 않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 도미넌트 오메가 n 근처에서 개인이 1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증폭을 하지 않게. 1이 되도록 영향이 없도록 설계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렉 컴pen세이터를 설계를 하려면 이제 오차 상수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스테디 스테이트 오차 분석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4단원에 있는 내용을 좀 리뷰를 했죠.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페로프 시스템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제어 오차 신호, 우리 제어의 목적은 제어 오차를 0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S 도메인에서 제어 오차 신호로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우리는 R에 따른 이제 레퍼런스가 들어왔을 때 이 오차를 줄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디스터번스랑 노이즈는 0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식으로부터 이제 모든 게 유도가 되죠. 이 식으로부터. 그리고 이 레퍼런스, R이라고 되어 있는 이 레퍼런스 신호가 다항식일 거다. T에 대한 다항식일 거라고 가정을 해서 저희가 0차, 1차, 2차 신호로 어, 이제 대해서 0차, 1차, 2차 신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어떻게 나오나 내가 설계한 제어에 대해서. 그래서 T에 따른 0차식은 저희가 스텝 입력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위치 입력이라고 하고 이런 모양이죠. 시간에 따른 0차식. 1차식은 이런 모양이고 속도 입력이라고 한다. 램프 입력, 속도 입력. 3차식은 이런 모양이고 이런 이제 파라볼라, 가속도 입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굳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 왜 0차, 1차, 2차 이런 다항식 형태를 사용을 하냐? 모든 세상의 모든 레퍼런스 신호를 얘네들 조합을 통해서 이제 근사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라는 거는 어떤 레퍼런스 신호를 줘서 얘가 잘 따라가게 하는 트래킹 제어를 하는 건데 그 내가 설계한 제어기가 트래킹 성능이 얼마나 될지를 이런 다항식 입력을 줌으로써 그죠?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항식 입력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트래킹을 잘 하는지 그 여부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오차로 이제 분석을 해본다는 거죠. 스테디 스테이트 오차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우리 타임 도메인에서 0차식, 1차식, 2차식은 이렇게 이제 S 도메인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0차 입력은 S분의 1, 뭐 1차 입력 S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모의 지수항이 커지는 형태로 되어 있죠. 자, 됐죠? 그래서 요 용어들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1차라고 하면 얘는 속도 입력, 그죠? 속도 입력, 속도 상수, 여기 관련된 오차 상수가 이렇게 정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항식 입력에 대한 정사각형 오차를 분석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정사각형 오차는 결국 이제 최종값 정리를 이용을 하는 거고, 최종값 정리. 그래서 t를 무한대로 갔을 때 내 시간 영역에서의 오차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정사각형 오차의 정의죠. 그래서 이거를 파이널 밸류 시어럼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 RS에다가 다항식 입력까지 넣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이제 모든 제어 시스템의 정상 상태 오차는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얘가 발산을 하거나 트래킹을 못하고 발산을 하거나 0으로 수렴을 하거나 상수로 수렴을 하거나 근데 우리는 이 상수인 경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상수인 경우에만. 그래서 이거를 완벽히 이해를 하려면 시스템 타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 타입이라는 것까지 완벽히 알 필요는 없다. 그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안 나온다는 거고 설명은 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환한테 오차가 상수인 경우만 관심이 있다. 그리고 렉 컴펜세이터를 설계해서 얘를 줄이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오차 상수로 정상 상태 오차를 표현을 하는 거. 그래서 요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요게 이제 문제에 갑자기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 오차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써놓고 어, 우리가 시스템 타입이랑 이제 관련이 있는 게 요 원점 극점이죠. 그렇죠? 원점 극점. 이거 실무제 들으신 분들은 아는데 어, 여기 이 오픈 로프 전달 함수가 이제 GDCL인데 얘가 예를 들어서 S 제곱
S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얘가 이제 원점 극점이죠. 원점 극점. 그래서 이 S 분모에 있는 S의 개수가 이제 원점 극점인데 얘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내가 트래킹할 수 있는 레퍼런스의 차수가 결정이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시스템 차수의 개념이었고요. 이 원점 극점을 제외한 모든 항을 GDCLO로 빼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원점 극점 빼고 나머지를 이렇게 GDCLO로 정의를 하면 이 여기 있는 n이라는 숫자가 이게 시스템 타입 n을 결정을 한다는 거. 그죠?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사한테 오차를 표현해 보면 이 원점 극점을 여기로 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약분을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n이 크냐 k가 크냐에 따라서 이 정사한테 오차가 어디로 갈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시스템 타입의 개념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GDCLO에 해당하는 애가 얘가 지금 원점 극점이 없기 때문에 S에다 0을 넣으면 바로 어떤 상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걔가 이제 오차 상수예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이제 정사한테 오차인데 이 오차 상수라는 애로 얘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차 상수는 정사한테 오차의 다른 표현이 되는 거고 오차 상수가 큰 거는 정사한테 오차가 작다라는 개념에 대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사한테 오차가 상수이려면 이 n이라는 시스템 타입과 다항식 차수인 k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같아야지 거기에 맞는 시스템 타입이 나오고 어, 이, 이 숫자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오차 상수의 이름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오차 상수 세 가지. 그래서 위치 상수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얘는 타입 0 시스템이다. 속도 상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가속도 상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각각 타입 1과 타입 2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오차 상수를 구할 때는 GDCLO죠. GDCLO 여기다 0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식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렉 컴펜세이터 설계하는 거를 좀 복습을 할게요. 그래서 컴펜세이터는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 렉 컴펜세이터는 분자 0점이 더 크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어, 이제 렉 컴펜세이터는 정상 상태 오차를 좋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목표 제어 스펙이 정상 상태 오차로 주어지는 거예요. 정상 상태 오차를 뭐 10% 줄여라. 아니면 오차 상수를 10배 키워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우리가 렉 컴펜세이터의 증폭량이 결정이 되죠.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Z분의 P로 써가지고 이제 꼬여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P분의 Z죠. 여기다 S에다 0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시스템의 도미넌트 고유 주파수는 건드리면 안 돼. 그죠? 이미 트레이너트 성능이 좋은 애를 가지고 렉 컴펜세이터를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도미넌트 고유 주파수가 있는데 얘보다 어 100배나 200배 작게 Z를 선택을 하라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도미넌트 주파수 영역에서 떨어져서 얘를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게 Z를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1번과 2번 조건으로부터 P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렉컴펜세이터를 추가를 했을 때 트랜지언트 성능이 악화되는지 체크한다. 이 4번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렉컴펜세이터를 달고 손으로 이제 근계적을 그려요. 이제 대략적으로밖에 그릴 수가 없죠. 그렇죠? 대략적으로밖에 그릴 수가 없고 대략적으로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는 뭐냐면 기존 근계적과 이제 렉컴펜세이터를 달았을 때 근계적이 많이 뭐 모양 차이가 없다. 요 정도밖에 없고 실제로는 어, 매트랩을 다 그려봐야 돼요. 그죠? 그거는 이제 시험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너스 성능이 감소가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트레이너스 성능이 감소되는지를 보려면 제일 좋은 거는 어, 매트랩으로 스텝 리스폰스를 보는 거예요. 내가 컴펜세이터 얘가 이제 컴펜세이터죠. DCL이라는 걸로 컴펜세이터를 설계를 하잖아요, 여기. 설계를 하고 여기다가 원래 갖고 있던 플랜트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오픈 루프 전달 함수가 되고 그럼 얘를 클로즈 루프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페루프 전달함수를 만들 수 있죠. 수식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매트랩으로 얘를 쳐가지고 여기다가 스텝 입력을 먹여요. 그럼 얘가 오버슛이 얼마고 이런 게 다 나와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습 때 할 겁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4번 단계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너스 성능이 내가 맞춰놨었는데 내 컴pen세이터가 달고 안 좋아졌어. 그럼 리드를 달거나 렉을 다시 설계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여기 이게 그 5번 과정이었죠. 제가 방금 얘기한 게. 그럼 만약에 반응성이 늦다. 이건 이제 개념적으로 어 만약에 너무 늦다. 반응성이 늦다라는 거는 이제 I 게인의 역할이 커진 거예요. 그렇죠? I 게인이 커지면 이제 반응성이 느려집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좋아지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Z랑 P 값을 증가를 시켜요. P분의 Z 값을 유지를 하면서 증폭량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Z랑 P를 원점에서 좀 멀리 갖고 온다. 왜냐하면 원점에 가까울수록 순수 적분기 특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응성이 느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하다가 잠깐 더듬었던 부분이 요 문제였는데, 어, 자, 일단 지금 답을 다 적어놨죠. 그래서 이 해당 제어 시스템이 속도 상수죠. 여기에 이 GS가 지금 원점 극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타입이 1이고 속도 상수인 거죠. 세 가지 상수 중에 속도 상수의 개념이 되는 거고, 오차 상수가 이 속도 상수를 5배 증가시키게 하는 레컴펜세이터를 설계를 해라. 그래서 이 속도 상수를 5배 증가시키는 게 다른 말로 전환한테 오차를 5배 감소시켜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디폴트 시스템이 뭐냐면 디폴트 시스템이 이 G가 아니라 그쵸? G가 아니라 렉 컴펜세이터를 한번 니드 컴펜세이터를 한번 먹은 애죠. 그쵸? 왜냐하면 트랜지트 성능이 이미 좋은 애를 갖다 놓고 렉 컴펜세이터를 먹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지 스테이지 스테이트가 좋아지고 트랜지트 성능은 유지가 되고 그 개념인 거죠. 그래서 먼저 얘를 이제 먹였더니 이런 모양이 됐대요. 그리고 어,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근계적이 있어요. 이렇게 근계적을 여러분이 손으로 그렸어요. 손으로 그리면 제가 이제 원하는 그 오메가 n이랑 제타의 조건이죠. 여기 오메가 n이랑 제타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어, 예를 들어서 뭐 트랜저스 성능이 그 니드 컴펜세이터 설계할 때 그 목표 스펙이 주어지잖아요. 그 목표 오메가 n이랑 목표 제타의 범위를 정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애를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그거를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 근계적 그림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봤더니 여기가 오메가 n이 예를 들어서 오메가 n이 뭐 5고 제타가 이 순서를 이렇게 할게. 제타가 0.6이고 오메가 n이 5인 점을 내가 찍고 싶은 거예요. 궤적 위에서.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막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손으로? 손으로 못 해요. 못 하고 이걸 만족하는 S는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그 S가 여기 이 위에 점일 확률이 굉장히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고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처럼 K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K가 이제 만약에 선택이 됐어. 이 K가 0부터 무한대로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K가 극점일 때가 K가 0일 때가 되는 거고 그래서 K를 키우면 얘가 이렇게 막 따라서 움직여요. 그렇죠? 따라서 움직이다가 어, 컴퓨터를 해봤더니 K가 90일일 때 여기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의 근을 선택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S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K를 알려줘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어, 손으로 풀 때는.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K는 91일 때 K는 91일 때 제타랑 오메가는 이렇게 정해지죠. K가 정해지면 근이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제타나 오메가에는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스펙을 이렇게 만족을 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원래 그 오버슛이 20%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넘지 않고 뭐 라이즈 타임이나 그 주어진 그 제어 트레이너트 성능을 만족을 했어요. 만족을 했어요. 근데 만족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죠? 문제가 이제 니드 컴pen세이터를 달았더니 정상한테 오차가 커졌다. 그래서 이걸 잡고 싶은 게 이제 목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어 아까 그 과정 5개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은 이제 증폭량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차 상수의 스펙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전 시스템에 속도 상수를 구했더니 그 오차 상수 씩 쓰고 실제로 구해봤더니 K가 정해져 있고 이제 니드 컴pen세이터 G 다 정해져 있죠. 구해봤더니 이제 14가 나왔대요. 근데 이 14가 이제 부족하니까 이걸 5배를 키워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5배를 키우면 70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 KV가 70이 되죠. 그 다음에 P분의 Z 값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1번 과정으로부터 P분의 Z는 5다. 그 다음에 2번. 2번 과정은 도미넌트 고유 주파수를 일단 결정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 전에 근궤적으로 보고 아 이게 대충 오메가 n이 뭐 7 이상은 돼야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대충은 결정할 수 있고, 그렇죠? 이제 명확하게 뭐 7 이상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Z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Z로. 그래서 이 오메가 n이 7인 이 영역이 어, 이 동, 이 영역이 이제 도미넌트 영역이 되는 거고, 근 영역이 되는 거고, 이걸 건드리면 안 돼요. 그쵸? 레컴pen세이터를 달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오메가 n보다 100배나 200배 적게 작아야 되니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선택의 문제예요.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Z를 0.05로 선정을 해요. 이게 이렇게 이제 답이 이렇게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는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논리.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찍으면 안 되고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렇죠? 문제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설명을 하라. 그래서 0.05로 선정을 했어. 그 다음에 1, 2번 단계에서 증폭비가 5배였기 때문에 이제 P가 0.01로 결정이 되는 거고 바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설계가 끝난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로 이걸 성능을 실제로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논리만 맞게 썼으면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 전이나 보상 후에 근궤적을 비교를 했더니 이 도미넌트 근 근처가 거의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그죠? 변경이 거의 없고 모양은 살짝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 원점 근처에 보면 여기 보면 0.05랑 0.01의 이제 극점과 원점이 생기고 이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증폭시키고 끝난다는 거죠. 그죠? 레컴pen세이터. 그래서 이 레컴pen세이터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리뷰를 하고 2문제 풀어볼게요. 니드 컴pen세이터 하나, 레컴pen세이터 하나 풀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5.25 이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요 A번 해볼까요? A번? A번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이제 피제어기만 달았을 때, 제어 스펙을 만족을 못한다. 그죠? 이 제어 스펙이라는 거는 오메가 n이나 제타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디자이어드 근으로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그래서 내가 피제어기를 아무리 열심히 튜닝을 해도 요 근을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죠. 근계적을 그려가지고.
자, 그러면 A번 같이 볼게요. 지금 요런 이제 플랜트를 가진 극점이 두 개밖에 없는 이제 플랜트가 주어져 있고, 어, 일단은 요 디자일드 스펙이 나왔는데 걔가 디자일드 근 형태로 주어졌죠. 디자일드 근 형태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오메가 n이나 제타의 조건으로 주어졌었는데 디자일드 근으로 주어지면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 이제 극점의 일반적인 표현 있죠. 그렇죠? 요거 얘랑 이제 대응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타랑 오메가 n 목표 제타랑 오메가 n의 꼴을 표현을 해줘요. 이건 그러면 이제 오메가 n이나 제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뭐 컴pen세이터를 설계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근데 그 전에 이제 A번을 볼게요. A번. A번은 우리가 1 플러스 KLS 꼴로 얘를 P제어기를 달았을 때 그 꼴로 표현을 해보면 1 플러스 KP의 이제 GS 요 꼴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LS로 보고 G를 LS로 보고 이제 근계적을 그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A번. 네, 여러분들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극점이 두 개 있는 경우, 그렇죠? 0점이 없고 극점이 두 개 있는 애는 모양이 다 똑같아요. 자, 여기가 0,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5라고 했을 때, 어, 이제 극점 두 개에서 얘네 둘이 출발을 하죠. 그죠? 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어, 일단 이제 많이 봐서 아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주입식으로 이제 배웠으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라고 따졌을 때는, 3번 규칙을 보는 거예요. 그죠? 3번 규칙. 그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3번 규칙으로 가서, 근계죠. 근계죠 3번 규칙으로 가면, 어, 이게 뭐냐면, n-m개의 브랜치가 어디로 가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n이 2고 m이 0이죠. 두 개의 브랜치가 어디론가 가야 돼. 무한대로 가야 돼. 그래서 걔가 가는 어, 점근선을 알려주잖아요. 3번 규칙이. 그래서 그 각도를 봤더니 그 3번 규칙 그대로 씁니다. 360도 L-1, 그 분모가 n-m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2가 된다. 그래서 L은 1부터 2까지니까 L 1 넣었을 때 90도,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무한히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치는 알파로 표현이 되고 점근선의 위치 걔는 이제 모든 폴의 합에서 모든 제로의 합을 빼줘야 되잖아요. n-m. 그래서 모든 폴의 합이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5고 제로 넣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폴의 중심에서 점근선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두 폴의 중심 여기서 점근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퍼지는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이제 구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피제어기를 달았을 때는 요 디자일드 근을 만족할 수 없다. 요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뭐 여기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그렇죠? 마이너스 1,2를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K를 아무리 바꿔도 자,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뭐죠, 여러분? 이렇게 근계적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 근계적에서 얘가 위로 위아래로 이렇게 퍼지는 거. 이게 뭐가 커지는 거죠? 이 파라미터 중에 뭐가 커지는 거죠? 이게 K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K가 커지는 거. K를 키우면 키울수록 위아래로 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K를 아무리 키워도 여기를 지날 수 없다. 하면 이제 결론이 맞는 거죠. A번은 이제 여기 캔나다 어치브니까 이걸 달성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B번을 갑니다. B번. B번.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알려드리지 않는 방법으로 오늘 처음 푸는 방법으로 이제 알려드릴 건데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디자일드 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일드 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이걸 지나도록 니드 컴pen세이터를 내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정확히 지나도록.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솔루션에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 니드 컴pen세이터 설계죠. 그래서 설계 목표를 좀 명확하게 적어놔요. 설계 목표가 뭐냐면 제타나 오메가 n으로 주어지는 거. 설계 목표가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타가 뭐 몇보다 크다 이게 아니라 어, 오메가 n은 루트 5가 되어야 되고 제타는 루트 5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위에 두 식을 대응을 시키면 나옵니다. 대응을 시키면. 자, 그다음에 지금 캐릭터스틱 이케이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니드 컴pen서터를 달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얘가 이퀄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요. 자, C 정리. 살짝 복잡한데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가 요거를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 전개. 저도 이제 직접 다 해봤는데 자, 일단 결과를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2차 플랜트에다가 1차 니드 컴pen세이터를 달았기 때문에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3차가 되죠. 3차. 전개를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가 니드 컴pen세이터를 설계했을 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 디자일드 근에 같도록 설계를 하면 돼요. 수학적으로. 그러면 이제 대충 개념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 3차식의 요 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뒷장에다 캐릭터스티케이션만 다시 적어드릴게요. 뒷장에다가. 지금 니드 컴pen세이터를 달았을 때 됐어. 그 다음에 목표 성능 다시 한번 적고요. 목표 성능은 오메가 n이 루트 5고 제타가 정확히 루트 5분의 1이다. 이게 같은 말이 목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j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요. 이 상황이. 그러면 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이 목표 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목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적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다. 어떻게 적어볼 거냐면 이 근을 가질 2차식을 먼저 적어요. 복소근을 가지는 기본 꼴이 요식이죠. 요식. 그렇죠? 여러분 2차식 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표현을 할 때 얘의 근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보시면 요 근을 가질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요 2차식이잖아요. 요거. 그죠? 이걸 다 이해하시죠? 일단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면 여기 오메가 있는 거와 제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근과 계수의 합으로 그냥 얘를 다 그냥 2차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근데 우리는 3차식이 돼야 되잖아. 3차식. 그러니까 3차식이 되려면 나머지 근의 특징이 뭐죠? 어, 지금 근 두 개는 요 2차식으로 커버가 되고 나머지 한 근은 특징이 뭘까요? 실근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복소근은 무조건 켤레근이어야 되니까 실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걔를 그 실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알파라고 정해준 이제 S 플러스 알파라고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어떤 3차식이 요 근 두 개를 가지려면 복소근 두 개를 가질 특정 복소근 두 개를 가지려면 요런 형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이제 명확하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알파나 제타 알파가 아니라 이제 제타나 오메가인 조건을 넣어보면 이렇게 바뀌죠. 여기 5에 5, ES 5. 됐죠? 그래서 이 목표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된다. 돼야 된다.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얘를 전개를 해가지고 개수 비교를 하면 됩니다. 개수 비교. 좀 복잡하지만 이게 이제 명확한 방법이에요. 이퀄 0이다. 그 다음에 개수 비교. 왜냐하면 두 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1.3 마이너스 P가 요 2차항이랑 같아야 되니까 2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1차항이 0.4 마이너스 1.3P 플러스 K가 5 플러스 2 알파. 그 다음에 상수항이 5 알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식은 요 세 개예요. 요 세 개. 요 세 개. 근데 문제가 어 지금 뭐냐면 미지수가 4개입니다. 미지수 4개고 식이 3개. 그죠? 그래서 이대로는 풀 수가 없어요. 이대로는 풀 수가 없고 어 우리가 Z랑 P는 우리가 설계하는 애잖아요. Z랑 P는 설계하는 애기 때문에 Z는 우리가 정해주자 이렇게 돼. Z는 우리가 정해주자. Z는 정해주자. Z를 어떻게 정해줄까요? 어 얘는 이제 니드 컴pen세이터의 설계 그 과정을 보면 Z는 이 목표 근의 4분의 1배에서 1배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정해줄 건데 Z를 그냥 이 목표 오메가 n이랑 똑같이 그냥 마이너스 루트 5로 정할게요. 지금 얘가 이제 S 플러스 Z가 아니라 S 마이너스 Z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 Z로 마이너스 루트 5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메가 n과 같게. 그래서 어, Z가 정해졌기 때문에 요 세 번째 식이 숫자가 이렇게 생겨요. 루트 5 K 5 알파가 된다. 그래서 여기 1번씩, 2번씩, 3번씩을 연립을 하죠. 그죠? 근데 이거 계산기로 연립할 수 있죠. 연립 방정식 이거 쉽게 됩니다. 안 써보신 분들은 미리 써보세요.
이게 지금 1차 연립 반응식 미지수가 3개인 케이스인데 요거는 쉽게 계산기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보시면 어, 쉽게 나옵니다. 답이. 알파가 2.81, P는 제가 이제 설계해도 되는데 일단 P는 정해졌어요. P는 마이너스 3.51, K는 5.65, Z는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P를 제가 만약에 다른 걸로 정하면 다른 걸로 정하면 이 근을 절대 지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얘는 지금 이 근을 정하기 위한 다른 이 정확한 딱 그 값, 그걸 정해주는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일단 필기 좀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수학적으로 구했잖아요. 그렇죠? 뭐 근계적을 그려서 구한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얘가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한 애들인가를 따져줘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K가 음수가 나오면 절대 안 되죠. K는 0부터 무한대니까 그러니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 숫자가 말이 되나? 말이 되나? 그리고 니드 컴펜세이터니까 Z가 더 커야 되잖아요. 절대값이. 그러니까 P보다 Z가 더 큰지 보고. 맞아. P가 더 커야 되죠. 그렇죠? P가 더 커야 되니까 이게 맞고. 그다음에 알파는 뭐 상관없고 실수축 위에 있는 값이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만족한다. 뭐 만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뒤에다가 똑같이 써볼게요. Z가 마이너스 루트 5고 P는 마이너스 3.51, K가 5.65, 알파는 2.81. 체크하는 거. 어, 사실 알파도 0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 실수축 왼쪽에 있어야 돼. 아니, 그 허수축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좌완 평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고 K는 0보다 큰지 그거나 같은지 이제 체크를 해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하는 게 말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2.5번, 25번 그 솔루션이 어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이제 뭐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P, Z, K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실제로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되는 애고 이제 이거를 푸는 방식은 제가 이제 여기에 설명드리는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푼다는 입장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계된 LS가 자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그려가지고 손으로 한번 제가 체크해 볼게요. 얘를 근계적으로 그려서 여기를 지날 것 같은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렇죠?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j 한번 그려볼게요.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를 지나는지. 알 수 있죠. 이제 수학적으로 그 근이 여기 얘를 만족을 하니까 이퀄 0으로 뒀을 때 1 플러스 KLS를 0으로 뒀을 때 근데 이제 근계적 상에서 그걸 알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일단 근을 극점을 다 표시를 하고 그리고 0점이 하나 있고 극점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실수축 위에 근계적 그리는 거 여러분 다시 리마인드 보면 실수축 위에 근계적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n이랑 m이죠. 그렇죠? 우리가 1, 2번 규칙에서 n-m을 결정을 해놓고 그래야지 이제 전체적인 모양이 대충 들어와요.
그러니까 두 개의 궤적이 어디 무한대로 어디론가 간다. 그죠? 그 3번 규칙을 반드시 봐야 되는 3번 규칙. 이 각도는 보나마나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고. 그죠? 두 갈래 이제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알파죠. 중요한 게 알파. 그리고 얘를 극점 3개 다 더하고 그리고 0점 하나 빼주고 그리고 얘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28이 나와요. 마이너스 1.28. 직접 해보세요. 숫자는 좀 깨끗하지 않지만 1.28이라고 하면 대충 여기 중간 정도 되죠. 여기. 그러면 근계적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까지 나왔을 때. 어, 이 왼쪽 극점에서 출발하는 애는 이 0점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왼쪽 극점에서 출발하는 게 여기서 끝나버리고 여기서 출발한 애가 여기 두 개에서 출발한 애가 중간에 만나가지고 이 정근설 따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2를 지날 수밖에 없죠. 수학적으로. 그렇죠? 마이너스 1,2를 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태어난 애니까. 그렇게 태어난 애니까 수학적으로. 저희가 시험 시간이 1시간 15분이에요. 수업 시간. 1시간 15분이니까 그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낼 거예요. 그 안에. 됐죠?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얘를 실제로 제가 컴퓨터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트릭 코드로 이제 쉽게 설계된 애를 이렇게 적고 뉴트로커스 커맨드를 치면 이렇게 그려져요. 저희가 손으로 그린 거랑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이 근계적 위에 이제 마이너스 1,2를 찍어보면 실제로 지나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다. 네, 문제 푸시다가 이게 좀 의심이 간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자, 그 아마 제가 알기로 그 5.26 문제는 손으로 풀 수 없을 거예요. 5.26 문제를 풀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제가 공지를 따로 할게요. 손으로 풀 수 없고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조금 분석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지를 할게요. 그런 문제들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문제를 풀 겁니다. 렉 컴펜세이터. 요거는 더 간단해요. 리드 컴펜세이터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문제 지금 한번 읽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얘가 지금 렉 컴펜세이터죠. 렉 컴펜세이터 설계를 하는 건데 렉 컴펜세이터는 무슨 성능을 향상시키죠? 정상 상태. 그렇죠? 정상 상태 에러를 줄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목표 제어 스펙을 보면 라이즈 타임이랑 오버슛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렉 컴펜세이터인데 오버슛이랑 라이즈 타임 조건이 왜 나와 있을까요? 왜 나와 있을까 이게? 왜냐하면 렉 컴펜세이터 달아도 이거를 좋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 그 이유는 이미 얘가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야. 이미 주어진 애가 뭐 니드 컴pen세이터를 이미 먹었든 그러니까 트레니언트 성능이 이미 좋은 애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너가 렉 컴pen세이터를 달아가지고 이걸 만족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 요런 의미입니다. 요런 의미. 이거를 잘 해석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렉 컴pen세이터로 진짜 맞춰야 되는 건 요 세 번째. 그죠? 요 세 번째 스테이지 스테이트 에러요.
제가 문제는 한글로 낼 거예요. 한글로. 그 이 세 번째 요거를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인데 유닛 램프에 대해서 10%를 넘기지 말래요. 요거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 어, 이제 유닛 램프라는 거는 시간에 대한 1차 입력이죠. 그렇죠? 시간에 대한 1차 입력이 들어왔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10%를 넘으면 안 된다. 그죠?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램프가 나온 이유는 요 시스템이 타입 1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속도 상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스테디 스테이트 오차가 요만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좀 진행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보상전 근궤적을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보상전 근궤적을 한번 그려볼게요. 보상전 근궤적. 왜냐하면 저희가 렉 컴pen세이터를 설계를 하려면 그 도미넌트 오메가 n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도미넌트 근의 위치를 알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전 근궤적을 먼저 그려봅니다. 그래서 요 GS에 대해서 근궤적을 그려봐요. 그러면 이렇게 원점에 하나 있고 마이너스 5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7에 하나 있고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실수축 근궤적이 여기 하나 있고 얘도 3번 규칙을 써보면 n-m이 2인 상황이고 3번 규칙에서 알파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5죠. 그렇죠? 제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3.5에 이렇게 이제 점근선이 생기는 거다. 점근선이. 그 얘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 여기 두 극점에서 출발한 애가 여기 중간 어딘가를 만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아래로 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까지 이제 그릴 수 있죠. 자, 이것까지 그린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트랜지언트 성능 두 개가 있어요. 요거를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봤더니 이제 라이즈 타임이 우리가 2차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2차 시스템은 아니지만 2차 시스템에 대한 식밖에 없죠. 얘가 0.45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오버슛이 1마이너스 제타 제곱. 얘가 0.05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쵸? 그 제타와 오메가 n의 범위를 구해놔요. 제타와 오메가 n의 범위를 구해라. 그래서 오메가 n은 4보다 커야 되고 제타는 여기 뭐 ln 붙여가지고 정리해보면 0.69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죠. 그죠? 정리를 해보고 문제는 우리가 도미넌트 오메가 n을 결정을 해야 돼. 결정. 지금 근계적 위에서 이 근계적 위에서 오메가 n이 4보다 크고 제타가 0.69보다 큰 애를 결정을 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정 못해요. 지금 여기서 이 지점이 오메가 n이 몇이고 제타가 몇이고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K를 모르기 때문에. K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솔루션에서 K가 주어집니다. K가 19라고 주어져 있어요. K가. 여러분들 손으로 풀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면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K가 19일 때 디자이어드 근의 위치가 있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짐.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게 뭐냐면 K가 19일 때 요 트랜지언트 스펙을 이미 만족을 하는 거예요. 됐죠? 요 조건만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요것만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
정리된 분을 뒤에 그 어, 1번, 2번, 3번 과정 한번 해볼게요. 레컴pen세이터 보고 1번, 2번, 3번 과정 요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그 도미넌트 오메가 n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K가 정해지면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수 있는데 어, 도미넌트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도미넌트 오메가 n을 4라고 일단 결정을 한 거예요. K가 19일 때 오메가 n이 4다. 요 조건을 알 때 여러분들 레컴펜세이터를 한번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레컴펜세이터 설계. 1번. 어, 정한한테 오차 스펙을 적어준 거죠. 그죠? 그래서 보상 전에 속도 상수죠. 속도 상수. 보상 전에 속도 상수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속도 상수는 S가 0으로 갈 때 여기 S의 1승 곱하기 KG 기존에 있는 애들 KG 그다음에 이게 보상 전이니까 레컴pen서 달기 전에 이거를 속도 상수로 해석을 해도 되고 이 조건을 스테디 스테이트 오차가 0.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또는 KV가 1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 편한 걸로 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 속도 상수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K를 곱해야 되는데 K가 19라고 주어진 거예요. K라. 이 K를 정해야지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S를 지우고 S를 0으로 보내면 2.96이 나온다. 이거 직접 해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산수 계산 부분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일부러. 그 다음에 보상 후, 보상 후의 목표를 KV가 10보다 커야 되니까 10보다 커야 되니까 제가 10으로 잡아볼게요. 요거는 이제 결정해야 되는 부분. 결정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증폭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증폭비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증폭비 P분의 Z가 3.38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3.38이랑 같으면 이제 정확히 10인 거고 요것보다 크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부등을 넣고요. 이렇게 증폭비를 결정을 한다. 2번 도미넌트 이제 오메가 n을 기준으로 도미넌트 오메가 n이 지금 4인 상황인데 얘보다 Z를 100배에서 200배 작게 해야 돼요. 그렇죠? 100배에서 200배 작게.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하는 건데 0.02로 선택을 했어요. 0.02로. 여기 역시 이제 주어진 컴pen세이터가 S 플러스 Z가 아니라 S 마이너스 Z로 되어 있기 때문에 Z를 마이너스 0.02로 했고요. 이게 100배, 200배 이하 조건이죠. 오메가 n보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그죠? 얘를 왜 이렇게 선택을 했나? 왜 이렇게 선택을 했나?
3번이 P를 이제 선택을 해야 돼. P를 선택하려면 P분의 Z가 3.38보다 커야 되니까 P를 제가 0.005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P분의 Z가 이제 4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4가 되기 때문에 크기만 봤을 때. 그래서 레컴pen세이터는 어 이게 끝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이게 왜 체크를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상 후에 뭐 근계적을 그린다거나 뭐 이 정도는 해볼 수 있는데 설계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실제로 이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저 뒤에다가 뒷장에다가 그 매트랩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뒷장에다가. 그래서 레컴pen세이터를 설계 전후에 적용하기 전후에 이 트레이니스 성능이 망가지지 않는지를 보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는지. 조금 정리할 시간 드리고 뒷장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보상 전 저희가 손으로 그렸던 애 보상 전이 이제 개인이 19일 때 지금 제가 이걸 손으로 찍었기 때문에 19이고 얘가 이제 오메가인이 4 정도가 나와요. 그죠? 4 정도가 나옵니다. 보상 전이고 보상 후에 19를 찍었을 때 역시 이제 4가 나온다. 그죠?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상 후에 얘가 스테디 스테이트 오차가 좋아졌다는 건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보상 전에 뭔가 바뀐 게 있어야 되는데 스테디 스테이트 오차는 좋아졌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이제 속도 상수를 그렇게 키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수학적으로 최종값 정리를 쓰는 거니까 속도 상수 자체를 그만큼 키웠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안 건드리고 속도 상수를 키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어, 그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수업은 없고 이제 오피스 아워로 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만 오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주말이나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보내주시고 이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